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겨울의 무토일간, 그죠? 이번 시간부터는 봄철의 기토일간, 요렇게 설명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봄철에 태어났다. 관왕절이죠. 관왕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토일간, 관왕절의 기토일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에, 그렇죠? 기토. 여기는 사유추. 그렇죠? 해묘. 자, 임달의 기토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임달이면 정관격입니다. 정관격. 정관격이니까 일단은 격 자체가 정관격이기 때문에 어떤 좀 뭐랄까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모나지도 않지만 특별하게 또 이렇게 활동하지도 않는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정관격. 그래서 어떤 시비굿을 참 서로 싫어하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또 내가 피해 받는 것도 또한 싫어합니다. 이 정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관이라는 것도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격은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에서 집주인이 가, 그 다음에 병화하고 놀면서 무토, 이렇게 지장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경금하고 을목이 올라오고 이렇게 이런 모양새죠. 정관격이면서 정인도 있고 겁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토가 정관, 정인, 겁재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관과 살도 있다. 이 살적인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살적인 부분을 이 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살이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합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기토일간과 무토일간에 여기는 대학생이고, 무토는 초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과 초동생, 물론 무토가 양간이기 때문에 초동생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토일간은 대학생인 만큼 어떤 신중을 기하고 또 어떤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성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용신상신에서 양간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활발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간은 좀 더디 움직이지만 큰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이라는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일간과 양간의 차이가 월지에서 갖고 있는 인자들과 이렇게 합산이 됐을 때 어떤 나타나는 반응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베이스적인 면이에요. 가장 베이스적인 면. 그러면은 양관과 음간의 결정적 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양간은 예를 들어서 이 기토가 갑하고 기토를 합을 하지만 무토는 계수하고 합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양관과 음간의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무토는 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식신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정제적으로. 그런데 기토는 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차가 나서 다시 한번 그걸 뒤집어서 분석을 해보면 양가는 재료가기 때문에 식신적인 부분 때문에 내 의견을 바깥에 표출하는데 조금 인색가 나는 거죠. 덜 소리를 낸다. 왜? 재를 받기 때문에 실속을 따지지 앞에 나가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음간은 관을 추월하잖아요. 간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추구하다 보니까 인성이라는 부분을 자꾸 내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관을 탐한다, 감투를 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완장, 그 다음에 어떤 직책, 보위, 어떤 이런 것을 명예, 이런 것을 탐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모양새가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양간들은 내가 내 말을 더 많이 상대방한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덜 듣는다는 거죠.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내 얘기를 더 강하게 어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양간들은 제 쪽으로 가니까 내 얘기보다 상대방 얘기에 더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물론 월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따라서 좀 다소의 어떤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사주에서 이렇게 음간이 형성됐을 때는 내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냐, 전반적으로 내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 수렴보다 내 의견을 더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양간들은 뭘 따지죠? 재화합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내가 내 의견을 어필하긴 하긴 하지만 상대방 얘기를 이렇게 높여놓고 나서 내 의견을 어필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차이 나느냐? 음간들은 내 얘기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도 내 의견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을 내 편을 끌어들이는데 취약하다. 그런데 양간들은 그 전반적인 걸 얘기를 어느 정도는 받아주면서 내 얘기 거기다 합리적으로 얹혀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서 만약 상담자로가 됐을 적에는 상담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내 주장만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상대방들에서는 어떤 명사를 하고 있죠? 그냥 얘기하고 듣고 있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이 맞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담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는 저 양반이 먼저 얘기를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니까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양간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상대방 얘기를 충분하게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얘기를 하게 돼 있다. 여기에서 주변에 나하고 연관돼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주위에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하고만 얘기하면 말하기가 싫은 거죠. 이런 것이 특징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간들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상대방 얘기를 수긍을 하면서 내 얘기를 거기다 첨부를 하지만 음간들은 상대방 얘기를 꺾어 내리면서 내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죠? 유기적인 관계. 이런 모양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처럼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조건 나만 옳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 부분이 양관과 음간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간을 가지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음간을 가지신 분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차이가 크다. 이거를 우리 수업 시간은 어떻게 얘기를 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꺼내낸 어떤 데이터도 있죠. 나오게 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상담자분들이 손님하고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절충을 해서 얘기한다면, 큰 어떤 상담함에 있어서도 내 얘기를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기 전에 잘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음간입니다. 그죠? 기토가 음간이고, 정관, 정년, 정제 이렇게 있다. 그럼 용신이라는 부분을 보면, 바로 이 병화가 용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잡혀져 있고, 이 관하고 살이 상신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겁재가 돼 있고, 자, 여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눈에 잡을 때 뼈대기를 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뼈대기. 그럼 뼈대기는 뭐냐? 식상을 우선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식상은, 상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관이 뭘 착용을 했다? 정인을 착용했습니다. 저 상관이라는 부분이 정인을 착용을 해서 상관이 뭐를 잡죠? 관을 잡았고 상관이 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월지 내에서 모든 것이 거의 다 필요한 거는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 그럼 일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고, 일단 직업적으로 보면, 월지에서의 상관으로 살을 잡는다. 관을 잡다. 그럼 평범한 직업을 가지면 결국은 살까지 잡는 모양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상관으로 관을 상대로 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이라는 뭐죠? 상관이라는 것은 말과 수단, 그 다음에 재능, 예능,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쪽도 여러 가지로 생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군다나 정인을 딱 찾죠. 이 정인을 찬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인을 착용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상관으로 화시켜서 상관으로 내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정관 또는 살을 컨트롤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상관의 관을 보면 상관, 정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갖고 있을 때 상관, 정관과 이렇게 상관으로 살하고 같이 있을 때 상관. 그러니까 운에서 왔을 때 상관, 경관은 위화백단이라고 늘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원국에서 갖고 있는 모양새는 어떤 것이냐?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나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저거는. 왜? 관의 오다를 내가 제대로 받아서 정인의 컨트롤을 받아서 상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폐인 상관. 자, 폐인 상관이 되면 어떤 모양새예요? 내가 말하고 수단으로 부려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어떤 모양새다? 정인을 착용한 그 지식을 상관을 통해서 표출하는 방식으로 관과 살을 상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인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편인으로 대충 알거나, 그죠? 또는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거, 특별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떠들어 상대방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상관경관입니다. 그렇지만 폐인 상관은 상관경관에서 빼내야 됩니다. 더군다나 살을 잡았을 때는 상관이 대단한 활력을 하죠. 그렇죠? 상관 가살에 해당됩니다. 더군다나 정인을 착용했다 하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이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여기서 공망이 걸려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있어서 그냥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살림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도 또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셔갖고 상담을 올 정도가 되면 뭐 어떤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마이 잡을 하고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분위기가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세를 본다 그러면 그죠? 인달에 태어났습니다. 기토가 인달에 태어나서 만약에 순행을 한다고 그러면 목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때는 괜찮았지만 여기 가만 갈수록 목에 대한 부분이 약하죠.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니까 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이런 데는 시장이 없습니다만 큰 돈을 벌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얼목이나 그죠? 여기에 이제 간목이 이렇게 이제 숨어 있죠. 이렇게 요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지만 여기로 오면 좀 힘들죠. 물론 여기도 없는 건 아닙니다. 목이 얼목이고 간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신이 목인데 목에서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큰 부는 이룰 수 없지만 먹고 사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모양새가 되죠. 그래도 여기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하죠. 왜? 용신 대운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여곡절은 따른 남는 거죠. 왜? 요 겁재라는 놈도 같이 화하고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에서 봐서 인을 때렸냐 식을 때렸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상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기준점이 되지만 스펙적인 부분 인을 때렸냐 식을 때렸냐 이 부분 이것이 잡혀있느냐 깨지고 있냐 풀려나 안 나냐 그죠? 새롭게 지장간에 변화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요 다음에가 이제 묘달이죠. 묘달은 살격이 됩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살격인데도 살이면서 격은 살이지만 그래도 활동적인 게 뭐가 활동적이다? 그래도 또 정관이 움직이고 있죠. 자, 묘달을 가고 기토 입장에서 묘달에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사유축이고요. 혈미음미가 이렇게 붙고 자, 여기 격은 살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중점하는 게 격국은 대체 뭐냐 이거죠. 규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규격. 그 사람이 격이 월제적 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지장간 쪽에서 50%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격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격이 어떤 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흔들림이 없거든요. 만약 월지에서 편인격이야. 그런데 정인을 쓰고 있어요. 그런 편인이 굉장히 뿌리 깊어서 겉으로는 표시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속에도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또 그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느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격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격입니다. 자, 살격에 임묘가 껴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절처에는 임과 신이 올라와 있고 병얼무는 이렇게 이제 저기 들어가 있고 임묘자로 들어가 있고 살격이 관살 혼잡에 착 들어가죠. 그러니까 격은 살격인데 정관이라는 부분이 초등학생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에는 살이라는 부분, 살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정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얌전하고 활동적이고 그러죠.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위아래를 잘 알아보고 약속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속에는 살이라는 부분이 50%라는 비중으로 딱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앉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용신은 바로 편인이 용신이 됐어요. 편인과 정인의 용신 차이는
누차 강조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이해합니다. 편인은 그래도 반쯤 젖은 스펀지를 흡수력이죠. 그 다음에 정인은 마른 스펀지의 흡수력입니다. 그런데 이 편인이라는 것이, 인성이라는 것이, 인이라는 것이 흡수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포용력이에요. 포용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정의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 잠시 제껴두고 상대방 하는 얘기를 싹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본다는 거죠. 근데 편의는 뭐냐면 내 생각을 잠시 옆에다 놔두고 네 생각을 받아들여서 비교를 해보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들어요. 필요한 거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용신은 화가 됐고요. 그죠? 편인이 용신이 됐죠. 그 다음 상신은 어떻게 되죠? 이 많은 것들이 관살이 결국은 상신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광절일 돼야 되겠죠. 근데 저게 관살 혼잡이다. 이런 모양새죠. 관살 혼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가지 직장에 오래 못 있다. 처음에 정관으로 일반 회사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사례 발생을 해서 살 잡는 직업으로 힘들고 어려우고 또는 작업복이 연장 들었냐,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여를 하는 것이냐, 또는 먹거리 이런 얘기에서 관계된 쪽으로 가느냐. 이때는 인성의 모든 것을 키를 쥐고 있다. 인성에 의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편인이잖아요. 편이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한 방식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습득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사업 문서를 지게 되는 경향이 훨씬 많이 있다. 이때에도 재성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다 정제예요. 그죠? 여기가 정제라는 부분이 뭘 올라왔다? 절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재성이 있으니까 정제적인 부분이니까 고정 수입 월급을 바라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월급적인 것을 취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스펙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스펙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식신이라는 부분은 찾았어요. 여기도 식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한 가지가 아니죠. 식신으로 뭐를 잡았죠? 식신으로 관을 잡으냐 살을 잡으냐 뼈대기를 구분해야 한다 그랬죠. 이 식신으로 정관을 잡았거나 살을 잡게 되는 거죠. 뭐를 찾죠?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정관이나 살을 잡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제 월급을 바라고 있다. 일하는 만큼만 벌라고 한다. 이렇게 모양새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적인 거는 좀 잘 안 맞죠. 식신적인 부분도 말 수단보다도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땀을 흘려서 기술적인 부분 또는 먹거리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근데 편인이죠. 근데 높게 깊이 파고들어가는 공부는 싫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정관 쪽으로 처음에 갔다가 와서 다시 나중엔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서 좀 힘든 일을 하는 직장으로 흘러가야지 된다. 정인을 차기 전에는. 자, 일지에 만약에 요 일지에 병화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식신으로 가나 나중에 정인 쪽으로 흘러가서 식신을 쓰기 위한 전문적으로 쓰기 위한 나의 전문 지식을 파고드는 성격은 갖고 있다. 왜? 대충 기본 자격증을 가고 가다 보니까 또는 돈 버는 문서가 가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전문 지식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끌어다가 내가 착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인을 착용하다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정인적으로 해서 전문가적인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인이 있느냐? 그죠? 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일지에서는 꼭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식신적인 부분. 요 식신이라는 거 원지에서 식신이 뭐라고 그랬죠? 적상,
상관과 식상을 구분하는 게 적성을 구분하는 거다. 만약 이러면 영업사원을 간다. 못 가요. 물론 갈 수는 있겠죠. 자기 선택이니까. 근데 가서 고생만 질질 하다 결국은 못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묘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누차 얘기했지만,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상신에 해당될 경우, 봄에 태어났는데 목이 상신, 여름에 태어났는데 화가 상신, 가을에 태어났는데 금이 상신, 겨울에 태어났는데 수가 상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대운에서 그 계절을 떠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에 처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이 상신이니까 이렇게 갔다 오거든. 인달에 태어난 거와 조금 다르죠? 비슷한가요? 비슷하겠네요. 그죠? 목이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절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제 화가 좀 힘들어지고, 그죠? 여기 가면 이제 화가 살아나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신태운은 떠났기 때문에 아주 큰 부를 원하는 건 좀 어렵다. 그렇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신과 용신과의 차이점, 운에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진달이죠. 봄철이니까. 진달의 기토. 진달 같은 겁재격이죠. 겁재격. 겁재격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인달과 묘달은 어차피 화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화가 있기 때문에 인이용신이 되지만, 진달에는 다르죠. 토왕절이면서. 무왕절에 있는 토입니다. 좀 다르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진달의 기토일간. 이렇게 이제 이 겁재격이죠. 여기는 사유축, 하미미. 그렇죠. 자, 진달인 게 겁재격. 격에서 조금 저는 말씀드렸죠. 겁재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격에 대해서. 겁재라는 부분이 이제 올지 격이 형성이 되면, 물론, 바깥에서, 관 공부에는 겁재격이라는 게 없다. 10정격, 8정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겁재는 격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겁재라는 부분도, 기토라는 부분이 대학생이고, 여기 무토라는 것이 초등학생이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람들은 거느리려고 한다. 이런 거죠. 겁재가 양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양간이 음간을 봤을 때 양인이죠. 같은 오행일 때. 근데 기토가 겁재를 봤을 때도 또한 양인과 겁재와 같은 격인데 저희가 틀려요.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 그죠? 이건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게 을개무죠. 을개무에 붙어서 병화가 올라와 있고, 여기는 임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인묘달에는 이제 화가 있어서 인성이 용신됐습니다만, 요거는 화가 없지요, 여기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스펙이고, 요러다 보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식상도 없죠. 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달의 기토가 용신이 없다. 그죠? 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처에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없죠. 스펙에서 식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식상을 잡아야 됩니다. 인성을 좀 다르게 잡더라도. 그랬을 때 요게 차용상관이라는 부분 경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차용상관이라는 부분이 뭐를 잡았죠? 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상관으로 살을 잡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상관이 용신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상관이 용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확정 짓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운에 따라 다 바뀝니다. 월제에서 용신이 없을 때는 화가 들어오면 화대운이 화가 있다 그러면 화, 그 다음에 식이 있으면 식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상관이 뭐를 찾느냐 하면 여기 절조에서 온 정인을 착용했어요.
적용하는 차는 상관이 살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이 살을 잡으니까. 살을 잡았어요. 근데 편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사람들 거느리고. 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상관은 차용 상관이지만 저 정인 때문에 지난 무토 시간 때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정인 때문에 무토가 정인 때문에 상관이 살아나요. 왜? 정인적인 특징, 마른 스펀지, 포용력이 강하고 많은 걸 숙지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물론 때로서는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 절처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달에 태어난 기토가 운만 잘 탄다 그러면 부자로 사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죠. 때에 따라서는. 어쨌거나 이 정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써 나갈 때 이 정인 때문에 이것이 정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화는 일단 돈 벌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쪽으로 약하죠. 그렇지만 정인은 어떻다? 모든 걸 알고 와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걸 상관을 이용해서 살을 제거하는 상관 가살을 되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똑같은 상관으로 살을 잡았을 때 정인을 착용했냐 편인을 착용했냐 그 사람 인생이 판도가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관을 쓰더라도 같은 살을 잡는데 그러면 정인이냐 편이냐 또는 없느냐 또는 혼잡이냐 이 네 가지밖에 없죠. 이때에 정인을 단독으로 착용하고 있을 때가 상관, 패인. 그래서 살을 잡을 때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큰 일을 해내고 또 더군다나 겁재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고 내가 말도 잘하고 정확히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컨트롤도 잘 되고 그렇죠. 정인이니까 상대방 얘기도 잘 들어주지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오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직원이라든가 내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도 후배적인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포용하지만 나보다 내 위에서 내 거를 갖다 침범을 하거나 뺏어가려고 이런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기토가.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 그런데 여기서는 상관을 작용했죠. 자, 요 관계가 또 굉장히 어떤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용신이 인성인지 식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상관으로 살만 잡는다는 거죠. 거기다 정인을 착용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절초로 올라가는 저 정인이 엄청난 파워를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달, 해달, 무토기토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 점을 확실히 알아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얘가 잡았을 때 운에서 왔을 때 그거 구분할 때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상신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용신상신이 바뀐다는 말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용신이 바뀌니까 상신이 바뀌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은 봄철에도 잘 살았는데 여름철 잘 살더니 가을에 가서 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거든요. 왜요? 용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달, 진달, 무토기토. 이거는 확실히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120가지 중에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 뭐 용신 없다는데 못 살고 잘 사는데 운 딱 떨어보면 나와요, 답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운을 봤을 때도 자, 이 보면 여기는 목화가 다 들었잖아요. 물론 여기도 화가 들고 또 여기도 화가 들고 다 들었습니다만 이 화가 대운에 화가 당권을 잡아버리면 화가 있다고 그래요. 인성이 우선이죠. 그럼 얘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상신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금이 이제 당권을 잡아버리면 금이니까 토가 상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기토를 일간했을 때 이거 실수할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무토기토, 진달, 해달 이걸 잘 파악을 해놔야 되는 거죠. 특히 양간이냐 음간이냐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혹시 이제 자세 설명은 시간상 다 못하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봄철에 기토일간 한번
뜯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이렇게 길질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여러 번 했던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렇게 얘기한 거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나가고 사주를 분석한 초기 단계의 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거니까, 직업적인 분석, 그 다음에 용신과 상실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그러면, 또 자세히만 떨러보고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사주풀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육기옥술, 요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또 지원, 응원 또 보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